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동간호 전경진입니다. 자, 오늘 아동간호 첫 시간 되겠습니다. 국가고시에서 아동간호는 모성간호와 함께 기초간호학개요의 하부 과목으로 들어가죠. 기초간호학개요에서 모성과 아동간호가 합해서 출제 문항수는 약 8문제에서 10문제가량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아동간호 첫 번째 시간 1강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기초간호학개요 은하출판사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아동간호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원이 성장과 발달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성장과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실 것 같아요. 자, 성장은 무엇이고 발달은 무엇인가? 자, 사실 성장과 발달은 최근에 우리가 동의어로 많이 사용하죠. 성장한다, 발달한다 라고 하는 거의 비슷한 말 같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말이라고 하는 거. 자, 먼저 성장과 발달은 인간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관계를 역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평생 동안 일어나는 양적, 질적 변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양적인 것은 뭐예요? 양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지. 세포가 분할을 해서 세포가 개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크기가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증가하고 하는 건 양적인 발달이라고 양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질적인 변화라는 건 뭡니까? 우리 지능이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만 있다가 엎드리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런 변화 과정을 질적인 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성장과 발달을 통틀어서 양적 질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어떻게 다른지. 먼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변화를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신장, 체중, 몸무게가 늘어나고 골격이 커지는 거. 우리 아이들 발달 단계, 성장 단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 영유아 검진을 받잖아요. 그때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머리 둘레, 가슴 둘레 측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기별로 잘 자라고 있는지 영유아 검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장은 양적인 변화다. 세포 수와 크기가 변한다. 세포가 점점 분화가 되고 무게가 증가하고 키가 크는 걸 말한다. 외적 자극이 없이도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외적으로 그죠. 부모의 영향이나 뭐 형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양만 잘 공급이 되면은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비교적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아요. 성장이. 그리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수치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몇 cm가 자랐나 보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자, 그럼 발달이란 무엇인가? 발달은 복잡한 질적인 변화까지도 포함한 것. 질적인 변화, 발달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성장보다는 좀 포괄적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미숙한 낮은 단계에서 차원이 높은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걸 말하고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최근에는 성장과 발달의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한다고 하죠. 자, 성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소인의 영향을 받는다. 성장 과정을 말한다. 자, 우리가 성장 과정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성숙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양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고 성숙은 조금 더 들어가서 질적으로 치아가 날 때가 되면 나고 우리가 돌이 되면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면 걸을 때가 됐다. 걷게 되고 2차 성징이 일어날 때가 되면 사춘기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은 생리를 하게 되고 남자아이들은 변성기가 오고 뭐 이렇게 신체 기능이 유능하게 되는 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장과 발달과 성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겠고요. 자, 성숙이라는 단어보다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장과 발달 112페이지 팁에도 다시 요약해서 나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성장과 발달은 상호 의존적이다. 서로 의존적이고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같은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장은 양적인 변화를 말하고 발달은 질적인 변화까지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
자, 발달은 미숙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일정한 순서와 질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며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고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성장 발달의 속도, 이것도 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달은 성장보다는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더욱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성장도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발달이 성장보다 더 많이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 부모나 형제나, 형제가 있는 아이들은, 형이나 누나나 언니 오빠가 있는 아이들은 언니 오빠가 하는 걸 봐서 말도 조금 빠를 수가 있고 기저귀도 좀 빨리 뗄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도 환경적인 요소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나 전쟁, 기아, 질병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성장도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거. 자, 전쟁, 기아, 질병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아이가 먹는 것이 좀 부실할 수 있어요.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그런 영향에 받아서 성장이 다른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보다 좀 더디게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발달이 성장보다 환경적 요소에 더욱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자, 3번 성장률은 영아기와 사춘기 및 청년기 동안 가장 빠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몸무게가 3배가 되고 그죠? 키가 1.5배가 되고 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영아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생후 12개월이 되면 태어날 때보다 몸무게가 체중이 3배가 되고 키가 1.5배가 됩니다. 이렇게 성장 시기가 아주 빠르다는 거. 그거 못지않게 청소년기에도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죠. 우리가 2차 성징을 거치면서 사춘기 아이들이 불과 몇 주 전에 본 아이가 다시 만났을 땐 키가 껑충 자라져 있고 그래서 조카들 커가는 거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률은 영아기와 사춘기 및 청년기 동안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성장이 그 부위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신경이 빨리 자란다거나 그리고 림프가 발달이 빨리 되는 시기가 결정적으로 눈부시게 발달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먼저 신경의 성장은 학령 전기에 빠르고 그 후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학령 전기가 언제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사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신경이 아주 눈부시게 발전해요. 신경이 눈부시게 성장을 하는데 태어나고 일정 속도를 유지를 하다가 다시 학령 전기에 이르러서 아주 신경 성장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림프 조직은요. 림프 조직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죠. 그 면역계가 학령기인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림프 조직이 12세에 빠르게 일어나서 거의 완성 단계로 가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또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 생식기는요. 사춘기와 청년기에 급속하게 촉진이 됩니다. 성장 발달의 단계 보시겠습니다. 112페이지고요. 성장 발달의 단계라고 하면 우리가 유명한 학자들 프로이드와 에릭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 지금 책에서는 성장 발달의 단계를 에릭슨이 구분해 놓은 8단계에서 출생 전기를 추가를 해서 9단계로 나눠 가지고 그 시기별 특징을 먼저 살펴보는 걸로 합니다. 자, 출생 전기라고 하는 것은 수정에서부터 출생까지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자, 눈부시게 발전을 하죠. 세포 하나에서 시작해서 세포 분열을 거듭거듭 해나가면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아기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영아기는 출생부터 1세까지. 제 책에 나오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는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1살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책에서는 만 1살까지를 말해요. 자, 이 영아기 때는 프로이드가 구강기라고 명명을 했어요. 구강기, 입으로 모든 것을 느낀다는 거지. 성감되는 입이다. 자, 아기가 엄마에게서 엄마 젖을 찾아서 먹게 되고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게 되고 한 살 때까지 발달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가서 입으로 느낍니다. 자, 그리고 영아기는 신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제 돌이 될 때까지 몸무게가 3배나 늘어나고 키가 1.5배가 되고 이제 우리가 전 삶을 통틀어서 몸무게가 3배가 되고 키가 1.5배가 되는 시기는 영아기밖에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의도적 행위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터득합니다. 아기가 터득합니다. 못할 것 같죠? 자, 아기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도 울어보고 저렇게도 울어보고 찡찡거려보고 해서 엄마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는구나 하고 학습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우유를 제깍제깍 갖다 주는구나. 문제 해결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내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 엄마가 행복해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는구나 하고 의도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아기가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당시에는 시각, 청각, 미각 이런 감각기관이 발달이 안 된 채로 태어납니다. 자, 영아기 때 시각과 청각과 미각도 발달이 돼요. 완성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완성은 그 이후에 되죠. 계속해서 발달을 합니다. 자, 시각은 우리 태어났을 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흑백 모비를 달아주지 않겠어요? 자, 아직까지 컬러를 인식할 수 없고 초점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엄마 얼굴도 흐리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흑백 모비를 달아주다가 점차적으로 움직이는 모빌 그리고 색깔이 있는 모빌로 바꿔주게 되죠. 시각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 그리고 자신과 구별되는 개체로 엄마를 인식한다고 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엄마와 나를 동일시하는데 드디어 엄마가 개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는 남도 아니고 나도 아닌 엄마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자,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포동포동해지죠. 돌 때가 되면 태어났을 때보다. 그걸 수평적 발달이라고 해요. 자, 우리 영아기 때는 에릭슨이 말하기를 엄마가 내가 배고플 때 바로바로 나의 배고픈 욕구를 채워주고 그리고 기저귀를 빨리빨리 갈아주고 내가 울면 엄마가 다가와주고 하면서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 신뢰감 대신에 불신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는 에릭슨이 영아기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유아기로 넘어갑니다. 자, 요즘에는 돌끝맘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돌끝맘이라고 하죠. 영아기 때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눕혀주고 다 했어. 그런데 드디어 유아기가 되면서 이제 엄마한테서부터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돌끝맘이라고 하면서 기뻐하죠. 우리 아이가 드디어 영아를 졸업하고 유아가 됐습니다 라고 자랑을 해요. 돌끝맘. 자, 유아기는 1세에서 3세를 말한다. 만이죠, 만 나이예요. 우리 1세에서 3세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린이집에 가는 시기,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입학할 때 책자를 받아보면 1세부터 시작을 해요. 1세 반, 2세 반, 3세 반 이런 식으로. 자, 유아기는 학문기다 라고 합니다. 자, 영아기에 비해서 성장 속도는 느려집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영아기 때는 수평적 발달을 했다면 이제 키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유아기는 수직적 발달이 두드러진다 라고 하는 거. 하지가 빨리 자라고 무릎이 곧게 펴져요. 그래서 돌쯤 되면 아이가 걷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걸음걸이가 안정화되는 거지, 점차. 자, 그리고 소근육이 발달을 한다. 자, 점차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원도 그릴 수 있게 되고, 그죠? 소근육 놀이를 이때 많이 시켜주라고 하잖아요. 종이도 자를 수 있게 되고, 풀칠을 하거나 블록을 쌓거나 이런 식으로 소근육 발달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때 소근육 발달이 아주 눈부시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동운동과 조작운동이 발달이 된다. 그리고 지적, 언어 발달이 있다. 자, 아이들이 점차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아 통제를 하는 경험, 이게 뭐냐면 이제 배변을 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기저귀에 응가를 하지 않고 기저귀에 했더니 너무 찝찝해. 그래서 이거를 참았다가 엄마에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응가 이렇게 말로써 또는 이렇게 몸짓으로써. 그러면서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학문기라고 명명을 했고, 에릭슨이 이때 자율감이 완성이 된다, 자율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 자율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수치심을 느낀다 라고 해서 자율감 대 수치심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학년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게요. 사진기, 여기 우리 둘째와 셋째 아이인데 작년 사진이에요. 유아기죠, 유아기. 얘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 돼가지고 얘는 드디어 학년 전기가 되었고 얘는 아직까지 유아기에 남아 있습니다. 한참 기정이는 뗐고 자기가 하려고 자율성, 자기가 하려고 뭘 하면 내가 이름이 우리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포크도 제가 찝어주면 다시 빼, 자기가 찝겠다고. 그런 식으로 자율성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학령전기예요. 다음은 학령전기는 3세에서 6세까지. 자,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가는 시기입니다. 유치원에 가서 딱 또 입학 책자를 받아보면 3세부터 시작해요. 3세, 5세, 6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5세, 6세, 7세까지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야. 유치원도 3년 다녀요. 자, 이때를 남근기라고 했어요. 누가? 프로이드가. 남근기가 뭐냐면 남자의 성기를 말해요. 이때는 전신운동력이 현저히 발달이 됩니다. 민첩해요. 아주 민첩해요. 우리 둘째가 학령전기에 들어섰어요. 저희 집은 1층이라서 얼마든지 뛰게 하는데 정말 뛰어다녀요. 전신운동력이 현저하게 발달이 됐고 엄청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엄청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출발과 멈추기 등을 효과적으로 해낸다는 거죠. 막 달려가다가 멈추고. 그래서 요즘에 한참 그 오징어 게임 때문인지 몰라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엄청 잘해요. 막 뛰어가다가 딱 멈추는 거 엄청 잘해요. 민첩합니다. 자, 이 시기가 되면 성인의 축소된 외형을 가지게 돼요. 자, 앞에서는 애들이 팔다리가 짧아가지고 애기 배는 볼록 나왔고 머리는 크고 그런 외형이었다면, 자, 학령전기가 되면서 드디어 팔다리가 길어지면서 성인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게 돼요. 자, 얘는 우리 집 첫째야. 작년에 7살 때고 얘는 이때 4살 때였어. 자, 보시면 큰 애가 더 성인과 외형이 비슷하죠. 자, 이때 이거는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자, 다 모자이크 했어요. 고추 부심이 대단합니다. 남근기라고 하잖아요. 성기에 대해서 집착도 있고 관심도 많고, 제 목욕하기 전에 사진을 찍었더니 고추를 이렇게 내밀고, 둘째 표정 보세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추를 내밀고 있어. 남근기 됩니다. 자, 이때 신체 중요한 장기들이 발달을 해요. 조직과 장기들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발달되는 시기 학년전기입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솔선감이 형성이 되고, 자, 스스로 이제 옷도 입고 벗고 가방도 메려고 하고, 예전엔 제가 가방을 들고 손잡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자기가 가방을 메고 다니고. 자, 이때 급속한 언어 획득이 일어납니다. 자, 아는 단어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언어의 양적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친구와의 사회화가 활발하고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자, 제가 자꾸 우리 아이들을 예시를 드는데 우리 아이들 상상력이 뛰어내서 요즘에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로봇 장난감 중에 하나인데 터닝 메카드 막 이런 게 있어. 종류별로 막 이름도 다 외우고 있어. 한 50가지 되거든요. 이제 그걸 상상력으로 놀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장난감 가지고 막 싸우는 신용도 하고 죽는 신용도 하고 막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면서 혼자 엄청 잘 놀아요. 자, 이 시기에는 성역할이 구분이 됩니다. 성역할이 구분이 되고 동성 부모 행동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성역할이 구분이 돼서 제 머시매들은 이렇게 파란색 이런 거 좋아하고 딸들은 핑크색 찾고 그런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친구와의 사회화도 활발해요. 친구랑 놀고 싶어서 친구랑 가지고 놀 장난감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막 가게 돼요. 자, 그리고 초자와 양심이 형성되고 부모의 관심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 중심적 언어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령기. 학령기는 드디어 초등학교를 간다. 자, 아동기라고도 하고 학동기라고도 해요. 자, 6에서 12세, 요것도 만 나이 되겠죠? 우리 6년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를 학령기라고 하는 거고, 자, 이때 학령기에는 제가 학령기는 빼먹었는데, 학령기는 프로이드가 말하길 잠복기라고 했어요. 잠복기. 자, 우리 남근기였다가, 그죠? 남근기에서 이제 학령기가 들어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시되면서 이제 성 역할이 잠복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체적 성장 발달의 속도는 느리게 됐어요. 자, 그렇지만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신경 근육도 발달이 되고 전체 운동 및 미세 운동 기술이 정교화되고 또래 관계와의 상호작용이 아주 활발합니다. 경쟁에 대한 지각이 생기고 근면성이 생기고 그리고 학교 사회를 경험하고 세상과 문화를 접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는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죠. 12에서 18세 중고등학생 그때 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성징이 일어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를 생식기라고 해요. 우리 성 역할에 대해 관심도 많아지고 2차 성징을 겪으면서 그 성에 대해서 아주 감수성이 커지게 되죠. 자, 이때 정체감이 생기고 역할 혼돈이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에릭슨이 봤습니다. 자, 우리 학령기 발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 앞에서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우리 발달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학령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까 해요. 자, 학령기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페이지 113페이지 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학령기 발달 과정을 보시면은 먼저 사회적 협력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우리 아이가 본격적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전에는 선생님이나 부모가 해주는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고요. 이제 엄마가 해줄 게 점점 없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기평가입니다. 못합니다. 자기평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또래 관계를 통해서 뭐 협동, 양보, 규칙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내 자신을 다른 친구와 비교해 봤을 때 자기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자, 기능이 학습이 돼요. 이제 3학년 정도 되면은 엄마의 도움을 부끄러워합니다. 친구와 싸웠다 했을 때 엄마가 그죠? 학교에 전화하고 친구 집에 전화하고 뭐 이런 거 엄마의 개입이 아이에게는 좋지 못하다고 해요. 뭐 매일 맞거나 매일 때리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때는 엄마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이 시기에 아이들은 두세 번 때리고 두세 번 맞고 옵니다. 안 때리고 안 맞고 올 수 없나 싶겠지만은 이 시기는 그 삶이 그래. 그 시기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때리고 맞고 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그리고 그 집단에서 그 또래 관계에서 해결 능력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 시기에 엄마가 개입이 많으면 성인이 돼서도 제가 예전에 이제 간호사로 근무를 할 때도 이제 같이 근무하는 이렇게 그 동료가 막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 병원으로. 왜 우리 애 이렇게 힘든 그 부서에 이렇게 배치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간섭을 하는데, 또 그 간호사분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아이를 키우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인지 발달이 성인 수준으로 발달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아이들에게 지지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령기에 그렇게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 또 학령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학령기의 특징도 113페이지에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서열화 나와요. 학령기의 특징입니다. 서열화. 물체를 배열을 할 때 전체 구도를 그리면서 배열을 합니다. 이제
머릿속에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배열을 하는 서열화라는 특징이 있고, 공간 추론 있어요. 이제 거리 보존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깊이감을 느껴요. 그리고 공간 지각을 인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자, 거리, 시간, 속도 이런 관계, 추상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머릿속에 그려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공간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탈중심화 나와요. 자, 중심적이었어. 한 면만 보고 있었어.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탈피했다, 탈출했다라고 하는 거지. 어느 상황에 한 면에만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여러 측면을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도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이 발달이 되고, 자, 네 번째, 위계의 유목화 나옵니다. 물체를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과일을 나눴을 때 그 과일이 그냥 색깔별로 나눌 수도 있어. 그리고 단맛이 있는지 신맛이 있는지 맛에 관해서 또 나눌 수가 있고, 그 기준이 또 어느 지역에서 나냐, 열대 지역에서 나냐, 그런 것도 나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위계의 유목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존 개념. 보존 개념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보존 개념은 물체의 모양이 바뀌어도 물체의 물리적인 특성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걸 보존 개념이라고 하고, 수평의 위계라고 하는 것은, 자, 보존 개념이 이제 차례대로 습득되어 나가는 걸 수평의 위계라고 합니다. 전이의 추론 나옵니다. 전이의 추론은 이제 머릿속에서 서열을 하는 거지. A와 B라는 물체가 있다면 A와 B를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B와 C를 비교를 해보고, 그럼으로써 추론을 하는 거야. 그럼 A와 C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 관계를 추론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전이의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역성 있어요. 가역성은 뭐예요? 변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태의 변화를, 그 과정을 다시 역으로 밟아가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가역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학령기의 특징이다. 그 제목만 서열화, 공간 추론, 탈중심화, 위계의 유목화, 보존 개념, 수평의 위계, 전이의 추론, 가역성까지 학령기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아이가 자꾸 우리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가 드디어 초등학생이 됐어요. 아직 입학은 안 했는데 다음 달에 입학을 하는데, 이제 올해로 8살이 되어서 드디어 학령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애기 같아가지고 학교에 잘 보낼 수 있을지, 제 자신이 엄마로서 잘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발달 과정을 저도 숙지를 해서 아이가 사회적으로 또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장의 의미 볼게요. 페이지 114페이지 팁 부분입니다. 자, 체중은 영양과 성장의 가장 좋은 지침이 된다. 영양과 성장의 가장 좋은 지침이 되는 건 뭐다? 체중이다. 체중, 몸무게. 잘 먹는지, 잘 자라는지 체중을 측정해 봄으로써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 머리둘레, 두위 측정합니다. 이제 영유아 검진 때 체중도 측정하고, 머리둘레, 두위도 측정하고, 흉위도 측정하게 됩니다. 자, 머리둘레는 뇌가 잘 발달하고 있는지 뇌 성장률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자, 뇌도 처음엔 용적이 작아요. 뇌 크기가 작게 태어났는데 점점 자라면서 뇌 용량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둘레도 잘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자, 영아기, 사춘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신장이다. 키는 언제? 영아기와 사춘기에 빠르게 성장한다. 신장이 가장 많이 크는 시기가 영아기와 사춘기이다. 자, 영아기 때 우리 아이도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사춘기 때 크는 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춘기에 아이들이 많이 자라죠. 빠르게 성장한다. 키가, 신장이.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성장 발달의 원리와
그리고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론, 그리고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